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자입니다. 73년생이죠. 3년생. 이제 54세 남자분입니다. 공망은 이제 임묘입니다. 임묘. 공망. 그리고 이제 그 사하고 이제 묘가 이제 귀인이죠. 제가 이 공망하고 귀인 두 가지를 쓰는 이유는요, 이 작용을 해서 그래요. 이게 사주에 없잖아요. 임묘가 없는데, 없어도 어쨌든 그 공망 역할을 좀 합니다. 있으면 많이 하는 거죠. 여기가 인목이 있다 하게 되면 공망 역할, 여기가 이제 그 제대로 시지가 뭐 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망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만, 없어도 공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운이나 세운에 이런 글자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참여들이 오게 되면 귀인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망하고 귀인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사주를 한번 보게요. 일단 대운을 쓰겠습니다. 역행이죠. 남자 사주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음이잖아요. 음이면 이제 역행이죠. 지금 무오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아시죠? 이게 김이 월 기준해서 이제 대운이 흘러가죠. 역행이니까 김이 바로 전에는 이제 무오입니다. 무오. 이제 그다음 이제 정사, 그다음 병진 이렇게 흘러가죠. 거꾸로 울묘, 갑인, 그다음 개축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운수는 이제 2단위로 흘러갑니다. 32, 42, 52. 이대운에 맞추죠. 자, 일단 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미월의 임수죠. 미월. 한여름. 미월은 이제 그 삼복 더위가 있는 그 계절입니다. 이 미월에 초복, 중복, 말복이 있죠. 상당히 이제 그 더운 그 시기에 이제 임수로 태어났습니다. 뭐 12운성으로는 이제 그 양지죠. 양지입니다. 삼요절이 아니라서 그래도 뭐 아주 이제 그 약한 기운은 아니죠. 그 12운성으로 양은요, 약한 것 같지만 소리 없는 폭격기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수가요, 미월에 태어나면요, 본인은 길러져요. 이렇게 양이니까 절대양이잖아요. 양이면 엄마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나기 바로 장생 바로 직전의 기운이잖아요. 양은 절대양, 생욕대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바로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주 많이 길러지는, 길을 양자를 세지 않습니까? 길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한 기운은 아닌데, 임수가 가장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경쟁자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면 개수태죠. 개수. 이 개수는 미월에 아주 상당히 힘이 약해집니다. 묘지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주변 겁재들 있잖아요. 센 겁재들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사람이겠죠. 기질이. 겁재들한테 꿀리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입니다. 미월의 임수. 어쨌든 한여름에 임수로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임수는 개수보다는 임수는 그래도 좀 풍부하는 거니까요. 미월이 아무리 더운 미토월이라도 뭐 이렇게 뭐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하진 않죠.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나면 이건 좀 애로사항이 많죠. 기운이 상당히 좀 빠지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임수도 풍부하죠. 물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임자가 아주 강력하죠.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정관도 상당히 강력하죠. 이렇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자, 그 정을기가 있잖아요. 정을기 지장간에 여기서 본기인 기토가 투관됐잖아요. 그래서 정관격입니다. 사람이 아주 뭐 반듯하겠죠. 법치주의잖아요. 완전히 정관격.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뭐 이렇게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혁명이나 쿠데타 그리고 뭐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일까요? 이러한 그 혁명이나 쿠데타나 이런 것에 호의적인 그 성분은 뭡니까? 쿠데타, 혁명, 나라의 내란, 계엄 선포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호의적일 테죠. 상관은 뭡니까? 항상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꾸겠다, 고치겠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사주에 그 식상이 없잖아요. 식상이 없고 관이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관이 반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나 혁명이나 쿠데타, 뭐 계엄 선포 이런 것에 대해서 치를 떨 테죠.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개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동료죠. 동료도 세요. 개축이잖아요. 이렇게. 개축은 백호도 되고 보통 이제 양인데 이제 음인이라고 하죠. 음인쌀을 깔고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게 상당히 여기도 세다. 12운성으로 관대집니다. 개축관. 관대 아시죠? 장생, 목욕, 관대. 20대 초반 사무관대를 쓰고 이제 직장에 첫 출근한 신입사원 같은 그런 게 이제 관대해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대죠. 관대가. 쇠 같은 것은요. 쇠. 녹, 왕, 쇠. 이거 강력한 성분들이잖아요. 12운성으로. 이분들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치가 있고 짬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광쇠. 특히 쇠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능구렁이 같은 아주 현명하고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쇠거든요. 근데 이 관대는요.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기세만 강한 거예요.
된설이 맞죠. 이게 뭐 속칭 그 깝죽거리다가 이제 된설을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성정은 강하다. 개축. 임자도 강하고. 여기는 상당히 체력적으로 아주 강한 것이잖아요. 정관격에 정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관인 상생됐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관인 상생. 정관 정인. 사주 좋죠. 무제입니다. 무제. 무제성. 무제성 사주. 무제성. 그리고 무식상.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일간이 있고 일간. 그다음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여기가 없고 여기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능동적인 사람입니까?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는 이 부분일 테죠.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관인. 관생인, 인생비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얻어야 되는. 여기는 능동적인 형태. 여기는 수동적인 형태가 돼요. 여기는 사주가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이다.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자, 무재성이잖아요. 사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끈기 부족. 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 의식의 결여. 목표 의식의 결여. 도착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도착점을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라고 항상 헷갈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장애, 끈기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식상은 이 사주에 재성이 있고 무식상이면 목표는 아는데 목표나 목적은 아는데 갈 길을 모르는 것이고, 이 사주는 무재성의 무식상이잖아요. 목적지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이렇게 한 사주예요. 길도 모르고 움직이기도 싫고 목표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그냥 국가적인 시스템이 인성으로 화살돼서 나에게, 일간에게 도움을 주면 된다. 국가적인 시스템이, 관성이 나한테 먹을 것만 주면 된다. 라고 하는 사주잖아요. 그래서 몸집이 상당히 이제, 키로수가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살쪘다는 거죠.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 다니고 있는데 누가 대신 해주길 바라고, 식상 생재가 안 되는 사주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해주길 바라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고, 정인의 머리를 상당히 이제 굴리는 사람이죠. 정인의 머리를. 왜? 이 머리를 굴려야만이 이 조직에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 조직에서 떡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인성 활용을 많이 한다. 식상이나 재성은 없기 때문에 식상적인 생각, 재성적인 생각 이런 건 하지 못하고 오로지 인성적인 생각만, 이렇게 한마디로 머리 써서 나의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나한테 올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내가 항상 머리를 써서 받겠다 하는 사주거든요. 조선시대 양반 같은 그런 사주거든요. 양반이 직접 몸으로 뛰지 않잖아요. 몸으로 뛰어서 목표물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약간 무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조선시대 이제 그 문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문관, 이제 그 고문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고문관. 고문관 같은 사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문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제 그 생재가 잘 된 사람들이 관인 상생만 된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 고문관이라고 느끼죠. 관인 상생, 인성으로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고문관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식상으로 딱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면 머리 써서 이 평관 어려움을 해결해 볼까 이렇게 느리잖아요. 이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려요. 자, 평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관. 이 사주에 물론 이제 그 평관 없고 다 정관뿐인데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제격이거든요. 이거 빠릿빠릿한 거예요. 바로 보면 바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관을 식상이 없어가지고 인성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식상은 평관에 나타나면 바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 평관이 나타났을 때 인성으로 천천히 느릿느릿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식상은 돌아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일 때 식상이 그 인성을 보게 되면 고문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그러한 사주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가 상당히 뭐 괜찮다. 이게 지금 관살 혼잡 이렇게 정관이죠. 이렇게 되면 이걸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정관이 많으니까 이게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관만 많은 중관 사주입니다. 중관 사주. 관이 무겁다 해가지고 중관 사주지 관살 혼잡 사주는 아니라는 거죠. 사주가 괜찮아요. 이제 그냥 움직이기 싫어서 하는 그런 좀 나태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지만, 자, 운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 화지 않습니까? 화는 재성이죠. 재성입니다. 화는 먹거리가 찾아왔잖아요. 일간 입장에서 재성이 왔다는 것은 이제 나의 먹거리, 식상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그 먹거리가 온 거입니다. 근데 이제 사주에 식상이 없잖아요. 재성운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재성을 내가 갖기 위해서 몸소 뛰고 움직이고 표현하면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상이 없잖아요, 사주에. 그럼 이 재성은 그냥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수단이나 방법이 이제 식상이지 않습니까? 식상. 근데 이 사람은 식상이 무식상 사주이기 때문에 돈이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관을 통해서. 정관격이잖아요. 재생관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재생관이 됐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게 되면 이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어쨌든 겁재가 있잖아요. 겁재가. 이 겁재는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은 이제 양인도 되는데 어쨌든 천간으로 투관된 것은 이제 양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겁재라고 합니다. 자, 겁재잖아요. 이 겁재가 이 화를 득하려고 할 테죠. 일간도 물론 가지려고 이제 하겠지만 이 겁재도 가지려고 상당히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격이 관격이잖아요. 정관격. 그러면 이 겁재가 이 재를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못하게 됩니다.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빛나는 걸까요? 관이 빛나는 거죠. 관이 빛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진토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평관이기 때문에 진토는 임수에 이제 인묘작용을 하죠. 이제 묘지입니다. 이 진토 잘못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안 좋냐 하게 되면 이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인을 합을 해버리잖아요. 기반을 시켜버리잖아요.
쓰지 못하게 되죠. 이 신금이. 그러면 이 관은 인성으로 이렇게 관인상생이 돼야 이게 관이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토라는 정관을 빛나게 해주는 이 정인 신금이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묶여서 쓰지 못하게 되니까 일단 정관은 정관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받는 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정관이기 때문에 약간 일장일단은 있는 건데, 어쨌든 크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재운이 들어오면 이 개수가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 그 개수를 기토 정관이 잡아주기 때문에 기토 정관의 역할이 이 격용신 기토의 역할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 자, 이제 아주 이제 상당히 불쾌한, 이사주에서 상당히 불쾌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을묘, 갑인이 뭡니까? 식상운이죠. 이사주에 이 사주 자체에 식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관격이잖아요. 정관격이잖아요. 정관격에 이제 식상이 있으면 좋지 않죠. 근데 좋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좋아요. 이것이 약간 잘 보세요. 이 인성의 역할이 약간 정관을 수호하고 있죠. 기토라고 하는 정관을 이 개수를 막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수가 겁재이지 않습니까? 겁재를 토곡수로 막는 정관을 신금이, 정인이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식상이라고 하는 가불목이 있잖아요. 가불목. 이 식상이 딱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물론 식상으로 기토 정관을 상관, 경관, 식신, 정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생조를 받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일간 임수가 생조하는 게 아니고, 이 개수라고 하는 이 겁재, 얘 있잖아요. 얘 겁재가 이 가불목이 들어오면요, 천간으로 가불목이 들어오면 얘가 움직여요. 수생목을 한다고요. 이게 이 가불목을 수생목으로 엄청나게 생해요. 왜냐하면 이 겁재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기토가 얼마나 성가셔요. 이 정관이, 이 겁재 입장에서 이 정관이 얼마나 성가신 존재입니까? 잘 보십시오. 임수 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잖아요. 근데 개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됩니다. 음량이 같잖아요. 다 음이잖아요. 음이잖아요. 그럼 편관입니다. 이 겁재 입장에서. 편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히스테리 걸리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죠. 개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불목이 들어오게 되면 가불목 세력에 이 개수가 동조를 해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 세력이지 않습니까? 정관을 부수려고 하는 식상이 역모의 세력이에요. 이게 가불목이. 그러면 이 개수는 바로 동조하게 됩니다. 동조하게 돼요. 이 기토라고 하는 정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불목에 식상운이 들어오게 됐을 때 사주에 만약에 겁재가 있게 되면 상당히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관이 그냥 목국토만 되는 게 아니고 수생목을 받은 목이 목국토를 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요, 이 사주가 진짜로 좋은 게 뭐냐, 신금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기라고 하는 것은 관인상생, 토생금, 금생수 해주면서 이 신금이 임수 옆에 딱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디가드 같이.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냐 하게 되면, 사주에서 천간으로 목만 나타나 봐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만 나타나면 바로 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지금
그 신금이거든요. 정인이거든요. 목 나타났잖아요. 천간. 그러면 상관, 견관, 개수의 생조를 받은 이 목이 상관, 견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만약 예를 들어 신금이, 이 상황에서 신금이 없었다면 이 사주는 엄청난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대기하고 있던 신금의 역할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가불목운에. 수생목해서 이 정관을 목국 토하려고 하는 것을 금이 잡습니다. 금금목으로. 엄청 잘 나가는 거죠. 여기 이때. 직장에서 승진, 영전 반복하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겁니다. 52대운 이제 개축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이 개수도 정관에게 당하겠죠. 그렇지만 신금의 역할은 끝이 났다. 신금의 역할이 가장 좋았을 때는 바로 여기였다. 여기 한번 뒤뚱거린다. 병신합의돼서 뒤뚱거리고 여기서 약간 좀 화급금으로 당할 수 있지만 또 이때는 이 개수의 역할이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주는 항상요. 어느 게 매번 좋고 어느 게 매번 안 좋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운이 들어올 때마다 배신자가 갑자기 아군으로 변하고 그 다음 이운이 들어왔더니 나를 보디가드로 이렇게 방어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다시 운이 바뀌더니 그 보디가드 역할 사라져버렸던 보디가드가 다시 나타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뭐 이렇게 운명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